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이쪽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로 많이 다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사는 데는 2000년대에 처음에 재개발 건이 나왔었는데 네. 반대되는 바람에 그게 무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네.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 도장을 받아간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여기 이쪽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이게 안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전화 잘 주셨는데요. 광명시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광명 삼동에 네. 번지수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146의 9번지요. 광명 3동 146-9번지요. 네, 혹시 네.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다세대 6가구예요. 연수는 좀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잘 들었고요. 바로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그 공공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이 주민들의 어떤 동의하고 네.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후도도 또 따져봐야 되고요. 네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동네의 노후도라든가 주민 동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이거는 뭐 제가 의사결정하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네네. 다만 지금 흐름은 그래요. 흐름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 네. 그러니 앞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이러한 정책적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재개발이니 3080 재개발이니 신속통합 재개발이니 역세권 재개발이니 계속 나와서 전체를 뒤집고 있죠. 네네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네네.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진행이 공공재개발로 딱 되면 가격이 팍 뛰어요. 네네네. 근데 딱 뛰고 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은 일반 분양 가격이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기에 일반 분양가가 있고 조합업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동의해서 뭐 하냐면 수년 뒤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럼 그때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할 때 네. 아파트 가격이 비쌀 때와 아파트 가격이 낮을 때는 다른 거죠. 일반 분양가가 네네. 틀려질 수 있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도 틀려지죠. 네. 일반 분양가가 내려오면 조합원 분양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첫째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 네. 근데 되었다 손 치더라도 공공재개발로 편입됐다 치더라도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는 데는 또 다른 요건이 맞아야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지정이 됐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지정 요건과 개발 진행 요건은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속통합이니 해서 공공이란 목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엄청나게 지정은 했지만 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두세 군데밖에 불과해요. 진행 자체가. 그래서 우선 눈앞에서 궁금한 거는 될까 안 될까, 지정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면,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정이 되면 가격은 팍 뛰겠죠. 네네네. 가격은 팍 뛰는데 이미 지금 현재 동의까지 갔으면 이미 빌라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올라왔어요. 예, 이미 올라갔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행 과정에서 빠져나올 거냐, 네. 아니면 끝까지 가서 입주해서 아파트를 받을 거냐. 그게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네. 만약에 네. 네, 저희는 네. 제 생각은 저희가 만약에 재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지분이 한 10평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24평을 받으려면 15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그만큼 투자금이 몇 억이 되니까 네. 저는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올랐을 때 팔고 네. 그냥 네. 가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네. 굳이 추가 부담금 많이 내면서 할 필요 없다 이 생각이고. 네, 네, 예, 네. 예, 좋아요. 또 사회적인 흐름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추가 부담금은 더 늘어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개발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 예를 들어서 여기 7억에 분양을 하자. 네. 조합원에게는 뭐 6억 주자, 5억 주자, 뭐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다 짰는데 네, 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으면 7억에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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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조합원이 거꾸로 조합원이 더 내야 되겠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 있는 지분 가격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흐름은 중간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님은 끝까지 가져갈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네. 이 지역이 신속통합으로 개발이 확정만 된다면 네. 그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 근데 지금도 사실은 돈이 얼마 정도 가죠? 빌라가? 그게 지금 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요. 네. 처음에 공공 재개발 말이 나왔을 때는 물건이 하나도 네. 없을 정도로 이제 네. 5억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4억 5천 이제 매매를 하려면.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기 공공 재개발 들어가면은 네. 5억 5천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리스크는 있네요. 만약에 안 돼 버리면은 안 돼 버리더라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려보고 네네. 만약에 지정이 되면 네네. 그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아, 제 생각은 교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광명시 이 지역이 전부 다 지금 재개발로 다 들어가서 네, 지금 뭐 1지역, 뭐 네, 4지역, 네, 네, 11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산 게 네, 이제 여기 광명 사거리 역세권이거든요,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한 뭐 2, 3분 거리 뭐 버스고 지하철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집을 사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노후된 거 오래됐어도 예. 그거 보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고민타파 이제 교수님 거 얘기를 다 들으면서 네. 한번 저도 상담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네, 네,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네. 네. 가장 궁금한 거는요. 아까 가장 말씀드린 궁금한 부분. 거는 예,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재개발건이 들어서서 있다면 이제 가는 게 아니 여기서 더 교수님 말 맞잖아. 지금 저기서 최대한 있을 만큼 있어서 네. 만약에 재개발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팔고 가는 게 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죠. 여쭤보는 거죠. 예. 네, 만약에 나간다면 그 시점이 제일 좋겠죠. 다만 그 시점까지 가격이 안 떨어지고 거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 많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된 지역에는 프리미엄이 확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사서 추가 부담금 내고 나중에 계산하면 돈이 과연 남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